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일시대책에서 주택수 제외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택수 제외라는 말에 무턱대고 주택을 매입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주택 매입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죠. 이장훈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용인즉슨 이제 비아파트니까 아파트 말고 주택 쪽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지난달 10일 날 내놓았던 이제 일십 대책. 네, 예. 그러면 일정 기간 안에 매수한 소형 주택은 그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집수에서 제외된다 이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네, 드리면 24년 1월부터 그다음에 25년 12월 31일까지 이때 이제 준공이 돼야 됩니다. 준공이 준공이 이때 돼야 돼서 신축 소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도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세요. 그리고 수도권 가격도 좀 요건이 있는데 네. 수도권은 6억 원,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이제 3억 원 이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안 되세요. 그래서 비아파트인 거고. 네. 그래서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제외,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택을 이제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하게 되면은 주택수에서 이제 제외를 해주겠다. 그래서 취득 보유 단계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양도세에서 주택수를 제외해준다라는 얘기죠. 세무사님이 이번 대책에서 꼭 유념할 게 있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예. 네. 이게 주택수 제외니까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혼동이 좀 크시고 그다음에 이 비과세가 취득세랑 종합부동산세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마다 혜택에 대한 용어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 결국은 종전에 주택 하나 있었고 소형 신축주택 몇 개를 사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니까 내 거 기존에 파는 거는 비과세 받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안 되세요. 아, 이게 그래요? 안 된다라는 예. 게 가장 핵심인데 네. 좀 헷갈려 하시면은 갑자기 소형 신축주택을 막 10개를 취득해 버린다. 그럼 비과세가 갑자기 안 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은 이제 원래 거주하고 있던 뭐 좋은 주택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큰데 비과세 될 줄 알고 소형 신축주택 취득했다가 낭패를 보시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취득, 보유, 양도 이때마다 다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 결국은 조건이 또 다 다르죠. 계산법이. 자국마다 한 발자국마다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세금 다 절여받고 화나신 것 같아요, 부장님. 아니 취득세 요거 하나씩 좀 설명 좀 해. 네. 취득세는 뭡니까 그러면? 취득세부터 좀 설명드리면 네. 내가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는 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하게 되면 네. 지금 현행 세법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서 세대 주택수가 2주택이 됐다. 그럼 취득세가 이제 8%가 나오고 와. 그다음에 3주택부터 뭐 12%다 뭐 이런 식으로 중과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근데 주택 하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취득을 하니까 이거를 소형 신축 주택 지금 해당한 요건을 취득을 하면 주택수가 없는 걸로 봐줄게. 주택이 하나 있을 때 취득세가 일반 취득세인 1%부터 3%니까 네. 낮은 취득세를 적용을 해주겠다.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다주택자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미 내가 주택이 가정을 해볼게요. 이미 5개가 있었고 네. 조정대상 지역이든 비조정대상 지역이든 추가로 취득을 하면 이거 주택수 빠져서 6으로 안 보고 5로 봐주겠다라는 건데 네. 이미 5개면 어느 이미. 지역이든 간에 대한민국은 지금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12%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주택수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없네요. 상관이 사실 없고. 무주택자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주택수가 없는데 취득세 중과를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하는 게 조정과 비조정 대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1주택자 혹은 2주택자까지만 효과가 그러네요.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법적 취지가 뭐예요? 결국은 이제 부동산 우리 대책의 이 취지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 물론 이제 신축 소형 주택을 좀 원활하게 공급을 해서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좀 늘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설하시는 입장에서도 예. 신축 소형 주택 어차피 지금 짓더라도 시장에서 이거가 수요가 없으면 팔리지 않아 버리니까. 잘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뭐 빌라나 이런 것들은 또 네. 뭐 전세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깡통 전세니 뭐 네. 이래서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건설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어느 하나의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 좀 여쭤볼게요. 지금 향후 2년 동안 취득하는 이제 소형 주택에 대해서 세대 산정할 때 이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취득세랑 똑같이 주택이 하나 있었고 예. 또 하나 더 이제 신축 소형 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2가 아니라 1로 봐주겠다. 예,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자면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이제 주실 텐데 네. 기본 공제가 늘어납니다. 기본 공제가 주택 수가 2개일 때부터는 이제 9억 원만 공제를 받는데 주택 수가 하나일 때는 12억 원의 공제를 받고 그다음에 고령자와 그다음에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 감면도 80%까지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고가 주택 한 12억 정도였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 취득을 했을 때 기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제로였는데 네. 하나 추가돼서 이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못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제 주택수 제외하겠다는 내용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가 잘못 판단했을 때 예시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네네. 지금 딱 들었을 때는 이거 혜택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택수 하나를 빼주는 게 아니라 2주택자로 봐요. 그래서 계속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버린 거죠.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냐면 3주택자 이상자가 12억 원 초과됐을 때 중과세율이 나오는데 그걸 빼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택수 2개에서 하나 더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되니까 당신 그렇죠. 중과세인데 예. 빼주니까 2주택자로 2주택자. 봐서 중과세 적용 안 하겠다.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거 보면서 맞아 저거야 라고 헷갈리시지만 계속 말씀드린 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라는 거지 비과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의 똑같은 혜택을 계속 이어준다라는 게 아니라는 그 점.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게 1세대 1주택 특례를 못 받는다라는 게 이게 가장 제가 봤을 그러네요. 때는 아쉬운 점이죠. 비과세도 좀 적용을 못 받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러네요. 실익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다가 오히려 보유세가 더 많이 내는 케이스가 생겨요.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지금 1가구 1주택자예요. 나는 그냥 저 시진핑 주석의 철학에 공감해서 집이란 것은 주거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 철학에 공감해서 열심히 그냥 뭐 집 한 채로 살고 하다가 살짝 지금 이 소리에 내가 살 집도 아닌데 주택 하나 살려고 했어요. 예, 뭐 얼핏 듣기에 소형 신축 주택을. 소형 신축 주택을 얼핏 듣기에 뭐 비과세고 뭐 근데 이게 잘못하면 뭐또 오히려 보유세만 늘어날 보유세가 수 있고. 늘어날 수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예. 예. 주택 하나 있을 네. 때는 기본 공제 12억 원에 네. 감면을 80%나 받을 수 있는데 네. 주택 수가 하나 더 늘어나면은 2주택자가 되니까 기본 공제인 9억 원에 감면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더 취득했다고 주택 수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세대 1주택자의 특례는 못 받고 2주택자로 카운팅이 돼서 계산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2주택자의 혜택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게 1주택자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혼동을 늦게 하셔서 제가 예시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느끼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예. 그러면 이게 유념해야 1가구 1주택자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 내용인가요? 조금 더 네,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또 근데 종합부동산세보다 사실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쪽이에요. 예. 왜냐하면 취득세랑 보유세 쪽에서는 세금이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액수가 올라가지만 퍼센트지는 뭐 네, 극단적으로 네, 네. 올라갈 수 있지만 몇 백만 원 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소형 신축 주택으로 만약에 내가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혜택도 있을 거고 임대 소득도 벌 수 있긴 네. 하기 때문에. 근데 양도소득세가 결국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못 받게 되면 그거는 사실 몇 억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영향이 큽니다, 사실. 야, 양도세 양도 한번 해보신 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제가요? 제가 언제 양도를 해요? 아닌가? 양도세와 관련해서 혹시 더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세요? 좀 구체적으로. 이 제도랑은 별개고요. 이제 예. 이미 확정이 됐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22년 5월 9일부터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유예라는 게 유예지 말 그대로 안 내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양도하면 중과세는 배제를 해줘요. 중과세는 배제. 근데 기간이 25년 지금 5월 9일까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5월 9일, 25년 5월 9일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또 연장이 되지 않으면 그 전에 아니면 또 폐지가 되지 않으면 네. 중과세율은 언제든지 낼 수 있는데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았을 때니까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자체가 강남 3구랑 용산만 있으니까 중과세 지역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 사실. 예. 예전에 이명박 정권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때도 중과 유예하다가 폐지하셨거든요. 참 우리 요일별로 이 정시타임 이후에 요일별로 이 코너가 살짝 다른데 이제 목요일 날이 주로 절세 관련한 세금 이걸 관련해서. 하는데 저는 목요일 날 쥐나요. 설명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복잡하죠. 네.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네. 신뢰가 가는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뭐 듣고 공부해서 이해해서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하려고 개념만 알고 있고 어느 개념만 정도 알고 맡기는 있고. 게 제일 네. 좋죠. 그죠?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예, 되고. 예. 그래야 세무사한테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안 그러면 그 생각도 하기 힘드니까. 예. 맞습니다. 사고 다치고 오시면 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창업통이 제일 신나던데 제일 쉽고 이해되고. 주로 먹는 얘기하니까. 그 주택세에서 제외되는 부분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게 그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이거는 또 악성 미분양 네, 물량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이거 세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려 보면 아직 사실은 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예, 이건 법이에요. 예. 나머지 거 법이에요? 앞에 말했던 건 시행령이기 네, 때문에 네. 아마 24년 5월에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법이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에는 결국 이제 총선 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될 것 같은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택수에서 정말 온전히 제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준공후 미분양이 뭐 악성 미분양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이게 8,500호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8,500호. 예. 그래서 이거는 거의 요건 비슷합니다.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8호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준공되고 나서 미분양 주택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공 전이 아니라 준공된 이후에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의 모든 단계에서의 세금 그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건 아마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준공후 미분양을 보는 이제 시각에 따라서 그러게요. 그게 이제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수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주택이 과연 이제 물론 이제 거주의 목적도 있겠지만 네, 투자 가치를 자산 가치 따져봤을 증가가 때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될 것 이 같아요. 세제 혜택 받겠다고 투자 가치를 생각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 이게 어쨌거나 조세 특례 제한법 네, 맞습니다. 이걸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국회 통과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세무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이 정도의 상황은 통과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결국은 이제 다른 현안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고 있으면 이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할 것인가라는 또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대책에 대해서는 그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수 제외가 된다라는 네. 요건 하나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과거의 이제 정책들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거의 유사한 제도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2008년 12월 달에 그 미분양, 그러니까 주택의 미분양이 16만 5천 호 정도 있어서 예. 그때는 특단의 대책들을 1년 단위로 촘촘하게 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뭐 좀 법을 조항을 말씀드리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2013년 4월 1일부터 네. 2013년 12월 31일에 나온 대책이 하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99조 2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좀 더 혜택이 넓었어요. 워낙 미분양 주택이 좀 해결이 안 돼서 그랬었는지. 그래서 그때는 신축 주택도 있었고 미분양 주택도 있었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내가 취득을 하게 돼서 혜택을 줬었어요. 네. 근데 그때 크게 혜택을 줬던 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대책에서는 1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만 유지한다.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는 하나만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주택을 취득을 하고 나서 5년 이후에 팔아도 5년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해 주겠다. 그냥 100% 당신이 비과세가 아니어도 100% 감면을 해줄게. 물론 이제 농어촌 특별세라고 20% 정도는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혜택을 줬었던 게 뭐냐면 이 취득한 주택을 언제든지 팔더라도 중과세는 제외를 해줄게. 그런 요건들이 세 가지가 혜택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여부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면 혜택을 네. 좀 더 세 가지까지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당시 시점하고 지금 시점에 이제 미분양 주택 수나 이런 것들의 상황이 다르니까 아마 이 정도로 대책에 대한 게 좀 완급 조절이 된 게 아닌가. 저 그 양도세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주택 구입하신 분들은 언젠가 팔게 되면 이게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니까 앞서 보니까 기본 세율이 지금 6%에서 45% 구간이에요. 그런데 다주택자는 최대 30%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자가 양도를 팔게 되면은 45%가 최고 세율이라고 해볼게요. 예, 예. 거기에 플러스 30포인트가 추가가 됩니다. 아, 플러스 30% 포인트가 네. 그래서 75%. 근데 지방소득세가 또 7.5%니까 허허. 82.5%가 와.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에서 30% 포인트가 추가로. 네, 맞습니다. 이거 세금 폭탄이네요. 네, 82.5%는 좀 이제 거의 징벌적 과세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과한 세금이 될 수 있죠. 그래. 그 양도 차익 다 토해내 이 얘기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극단적으로는 이것만 말씀드리면 10억의 양도 차익 발생하면 한 7, 8억 내야 됩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 다주택자 중과세 받으신 분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아요. 말 그대로 그냥 양도차익 10억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30%라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예. 못 받아버리니까. 조심해야겠네요. 아우, 친한 세무사 빨리 만들어야겠다. 옆에 계시잖아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